여러분 요즘 뉴스 봤어요?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이런 헤드라인 많이 봤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갔대요. 특히 나스닥은 1.86% 올랐어요. 그럼 이때 모든 투자자가 주식을 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어떤 투자자들은 정반대를 했어요. S&P 500 주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것으로 갈아타고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채권이에요. 특히 TMF 같은 미국 장기 채권 ETF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주식이 올라가는데 일부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지난 몇 년간 뭐를 했는지 알아요? 싸웠어요. 관세 전쟁, 기술 제재,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불안감이었어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나? 경제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뭘 했냐고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피했어요. 대신 뭘 찾았냐고요? 안전자산이에요. 채권, 금, 현금 같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나요? 협상 신호가 나온 거예요. 미국이 중국 관세 일부를 철회하겠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 혹시 이 문제가 풀릴 수도 있겠네? 바로 이 생각이 주식을 올린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가 재미있어요. 같은 신호를 받고도 투자자들이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거든요. 그룹일 낙관론자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중 협상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럼 경제가 좋아지겠네. 기업 이익도 늘어나고 주식도 올라갈 거야. 지금이 사자. 그래서 뭘 했냐고요? 주식을 더 샀어요. 그룹 이 신중한 투자자들, 이들은 딴 생각을 했어요. 맞아, 협상 신호는 좋은 거 맞아. 그런데 잠깐 생각해봐요. 지금 주가가 뭐라고? 사상 최고치잖아. 벌써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금리는 4% 이상이야. 근데 금리가 곧 내려갈 것 같지 않아? 그럼 이들은 뭘 했냐고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차라리 지금 주식을 정리하고 채권으로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바로 TMF 같은 채권 ETF로 갈아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채권, 그게 뭐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채권은 빚 증서예요. 정부나 기업이 우리가 돈을 빌릴 테니 이자를 줄게라고 쓴 문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미국 정부 채권을 샀다고 해봐요. 그럼 뭐가 되냐고요? 미국 정부의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여러분에게 빚을 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매년 정해진 이자를 줘요. 지금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이에요. 4%? 네, 4%예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로 4%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위험도 적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채권 가격이 변한다고요? 그래요. 처음 샀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15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금리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4%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2%로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4% 채권이 더 값어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라도 사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TMF는 쉽게 말해서 여러 개의 채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 놓은 거예요. 미국 장기 채권들이 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TMF를 사면 미국의 여러 장기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거죠. 마치 주식 펀드 사듯이요. 왜 지금 장기 채권인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게요. 자, 이제 핵심이에요. 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채권으로 갈아탔을까?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 1, 금리가 곧 내려갈 거야.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 금리가 5%대인 거죠. 높은 금리는 기업들에게 안 좋아요. 왜냐고요? 차입금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주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채권 금리도 높다는 뜻이에요. 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언제까지 갈까?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조정됐으니 곧 금리가 내려갈 거야.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 4% 채권을 샀는데 나중에 시장 금리가 2%가 되면 여러분의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이중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자도 받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이유 이 주가가 이미 너무 올라갔어. S&P 500이 사상 최고치래요. 그럼 뭐가 생각난다고요? 아, 많이 올라갔으니 조정받을 차례 아닌가? 이래요.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식을 샀다는 뜻이에요.
그럼 더 올라갈 여지가 줄어든다는 거 아닐까요? 반면 채권은 어떨까요? 채권은 고정된 금액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4% 이자를 줄 테니까 만기까지 받아라고 약속한 거죠. 주식처럼 갑자기 50%가 떨어질 위험이 훨씬 적다는 뜻이에요. 이유 3.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춰야 해. 현명한 투자자들은 뭘 하는지 알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아요. 주식도 가지고, 채권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부동산도 가져요. 왜냐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주식이 내려갈 때 채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주식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럼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질 차례 아닐까? 그럼 지금이 주식을 정리할 때 아닌가? 이게 바로 시장 사이클에 맞추는 투자 전략이에요. 이유 4. 미중 협상이 100% 성공할까? 미중 협상 신호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성공할까요? 아직 불확실해요. 협상이 실패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식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채권은 미중 갈등이 심해져도 미국 정부 채권은 망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미국 정부가 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채권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찾는 안전 자산이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역사가 말해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비슷한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주식은 뭐가 됐냐고요? 폭락했어요. 투자자들이 공포에 빠져 있었죠. 그때 정부는 뭘 했냐고요? 금리를 내렸어요. 거의 0%까지요. 그럼 뭐가 됐냐고요? 채권 이자도 거의 0%가 되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뭘 했냐고요? 이자도 없으니 차라리 주식을 사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정말 엄청 올라갔거든요. 2022년 금리 인상 시대, 미국 연준이 금리를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올렸어요. 그럼 뭐가 됐냐고요? 주식이 폭락했어요. 왜냐고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들도 돈 쓰기를 꺼리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식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반대로 뭐가 됐냐고요? 채권 금리는 올라갔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이 됐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오, 이제 채권이 매력적이 되었는데 2024년 현재 금리가 4% 이상인 상태에서 미중 협상 신호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일어났냐고요? 투자자들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샀고 어떤 사람들은 채권으로 갈아탔거든요. 이게 바로 투자의 매력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뭘 해야 돼? 여기서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S&P 500 주식을 정리하고 채권으로 갈아탔다면 뭔가 분석과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그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앞으로의 시장이 보여줄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고요?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정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면 선택도 바뀔 수 있어요. 혹시 상황이 크게 바뀐다면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투자는 계속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계속 봐야 해요. 채권도 좋지만 완벽한 투자는 없어요. 금리 상황을 계속 주시하세요. 경기 신호도 봐야 하고요. 미중 관계도 주시해야 하고요. 분기별 경제 지표도 확인하고 기업 실적도 살펴봐야 해요. 네 번째, 장기 관점을 잃지 마세요. 단기 수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잊지 마세요. 채권도 좋은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세요. 다섯 번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뉴스를 보면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불안감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상이에요. 투자자라면 누구나 겪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장기 목표를 잃지 않는 거야. 자, 정리해볼게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어요.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올라갔고요. 특히 나스닥이 1.86%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같은 시간에 어떤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갈아탔다는 거야. 왜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중 협상이 성공하면 좋은 일이야. 맞아. 하지만 생각해봐. 지금 주가는 이미 사상 최고치야. 금리는 아직 4% 이상이고, 그런데 금리가 내려갈 신호도 보이지 않아? 그럼 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채권이 지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건 아무도 틀렸다고 할 수 없는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투자는 정답이 없거든요.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의 목표도 변하고 시장도 움직여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상황을 관찰하고 배우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